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19일 을해 네 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의금부의 사례기를 행호군 구취홍이 전에 강릉 부사이었을 때 도내의 여러 거울에서 잔물을 요구하는 죄는 율문에 의하면 장 80대에 처하고 고신을 빼앗는 데 해당하고 삼척부사 김조, 양양부사 김중형, 고성군수 박시영, 간성군수 심안래, 흡곡현령 심가보, 울진현령 노종신, 삼척포 첨절제사 김광필, 안인포 만호 김맹은이 구치용에게 물건을 준 죄는 김조는 장 70대에 처하고 고신 2등을 빼앗고 김중형 등은 각각 60대에 처하고 고신 1등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윤필상 2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아랜바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나 작별할 즈음에 서로 물건을 주는 것은 다른 경우의 뇌물과 받는 따위가 같은 것이 아니니 정상이 용서할 만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구치홍은 고시만을 빼앗고 김조 등은 율문에 의하되 공로를 참작하여 1등을 감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영도령 부사 이상 6조 대간 홍문관 관원을 명수하여 전일 중회에서 천간 인원을 다시 기리게 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김춘경, 김극겸, 정성근, 이유인, 조숙기를 천거하니 김춘경, 김극겸, 정성근, 이유인은 승직하고 조숙기는 가자하고 승서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당부원건 한 명예가 와서 아뢰기를 백성의 고락은 수령에게 달려있는데 이제 관원을 보내어 수령의 현부를 살피게 하면 바로 죄책을 가하되 포상하는 언전이 없으니 신은 아마도 잘 다스리는 자가 권려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 적간할 때에 청송부사 윤회는 범한 것이 없었으므로 내가 가자하여 상주려 하니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자 다 함께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박문관이 청송에 갔을 때 윤호의 가문의 기세에 두려워하여 그 법을 어긴 것을 보고도 숨기고 아뢰지 않고 도리어 윤회가 법을 지켜 백성을 다스린다고 일컬었으므로 그를 내려서 칭찬할 일까지 있었는데 이제 한명회가 상주기를 청한 것도 윤회를 위하여 발언한 것인가 하였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0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선 좌의정 윤필상 우의정 홍의와 쌀이기를 근래 감으로서 곡식이 결실하지 않습니다. 전하의 정령은 조금도 오그러진 것이 없는데도 천재가 이에 이른 것은 허물이 신들에게 있으니 신들을 파직하여 하늘의 구중에 보답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번 한지는 참으로 내가 덕이 없는 탓이고 경들에게는 본래 잘못이 없으니 그러지 말라 하자 정창선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은 재주가 없는데도 제자리가 아닌 것을 차지하였으니 신들의 직사를 갈고 어진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면 한재가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0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하숙부를 가정대부 한승부 주하윤으로 김승경을 가선대부 호조 찬판으로 이공을 가선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윤회를 통정대부 행 청송 도호부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공은 무사인데 비루하며 교만하고 망령되었다. 봉보부인 백씨가 조카 딸을 첩으로 삼고 아첨하여 섬기고 후하게 뇌물을 쓰되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순천부사로 승지에 제배된 것부터 주의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아 2조 참판에 승수된 것과 이번 제배까지 다 그의 힘이었다. 시로는 허여하지 않았으나 승진하기에 조급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이를 본떴다. 변철영, 권중림, 남흔, 김무 등 이루 적을 수 없이 많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0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균관의 관원에 경학을 닦은 자만을 차출하여 제수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문사를 잘 하는 자를 가려서 섞어 차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 노공필이 아뢰기를 구치홍이 요구한 물건은 부수가 매우 많고 짐 싣는 말을 다 민간이 요구하여 내게 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전에 이 개손이 음식물을 요구한 죄를 지어 외방에 붙여두었습니다. 이제 구치용의 죄는 이 개손보다 더한데도 고신 3등만을 빼앗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구치용의 죄가 무거우니 은간히 아랜대로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신을 죄다 거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안윤손이 와서 구치용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안윤손이 또 아뢰기를 이제 이 공을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으나 교도는 송사가 매우 많은데다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황정이 한창이고 또 백성을 옮기는 일을 당하여 민간이 소유하므로 더욱 감사를 가려 보내야 하는데 이 공은 일의 경험이 없으므로 위임한 중한이를 저버릴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공은 전에 주목이 되었고 또 승지 병조 참판을 지냈는데 어찌하여 일의 경험이 없다고 하는가 하자 안윤손이 아뢰기를 관찰사는 홀로 한 방면을 맡아 유의하여 죄를 전단하였는데 이 공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체임시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순천군수 조숙기에게 하스하기를 전일 중회로 하여금 아는 바를 청가하게 하고 이제 또 조정의 신하들에게 의논하니 그들을 청가하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겨 한 작업을 더하고 예빈씨 부정에 승배하니 교만하게 자신하지 말고 항상 충실하다는 것으로 자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1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안윤손이 아뢰기를 구치홍은 죄가 무거운데 벌이 가벼우니 이계손의 전례대로 외방에 부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심회, 지사,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안윤손이 또 아뢰기를 충청도는 땅이 넓고 백성이 많으므로 이 공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황해도나 강원도라면 땅이 좁고 일이 적으므로 오히려 맡을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원도, 황해도가 작기는 하나 어찌 감사를 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말은 무슨 뜻인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으니 심해가 대답하기를 이 공은 전에 순천부사에 있었을 때 고을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고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웃음 시험하는 것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 경연에서 대간이 구치용의 죄를 더하기를 청하였는데 내가 좌우에게 물으니 청송과 달성이 다 대간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나 내 생각으로는 구치용은 이미 고신을 죄다 거두었는데 이제 죄를 더한다면 형벌이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한다. 영도년 부상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홍응 이급배 의원호가 의논하기를 구치용은 고신을 죄다 빼앗겼으므로 죄를 받는 것이 이미 무거운데 다시 부처를 더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구치용이 범한 것이 저러함으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외방에 부처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정창선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2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목명산사를 지키는 차을중이 묵상을 만들어 가막산신이 얼마 왔다고 칭탁하여 무사람을 형혹한 죄는 율문에 의하면 차을중이 수범으로서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윤필상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차을중 등은 요사한 말을 만들어 무사람을 현욕하였으므로 율문에 따라 교영에 차여야 마땅하나 그 뜻은 먹을 것을 많이 취하리 한 것에 지나지 아니 사죄로 논하는 것은 무거운 듯합니다 하고 한 명의 심에 홍홍 윤호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사형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2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2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202와 사례기를 대간이 신은 적당하지 못하다 하였는데 신은 참으로 용렬하니 사직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2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오효연 이문손 등의 신원에 의가히 아뢰기를 원악 향리가 대대로 관가의 위세에 의지하여 불법을 자행하되 이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유향소는 이미 폐지하였으므로 본래 다시 설립할 수 없으니 한산한 조사 중에서 물망이 있는 자 두세 사람을 가려서 전조의 사심관의 예의에 따라 원악 향리를 검찰하게 하소사니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윤호가 의논하기를 워낙 향리를 금지하는 조문은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데 다만 수령의 형세가 쇠퇴하여 금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사심관은 전조의 폐법이니 다시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한 명의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아랫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심회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유향소를 다시 설립하면 워낙 향리가 저절로 없어질 듯합니다 하고 홍응이 말하기를 예전에 이른바 서리가 민정을 두려워한다 한 것은 수령이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령이 어지면 워낙 향리가 착하게 변화할 수 있으나 어질지 않다면 사심관이 열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대로 하는 것만큼 적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유향소는 혹 공부를 빙자하여 사정을 따르는 폐단이 있으므로 폐지하였습니다만 이제 사심관을 설치하면 그 폐단이 유향소보다 심할 수도 있으므로 거행할 수 없는데 더구나 이치를 알고 물망이 있으면서 촌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 형조를 시켜 좋은 계책을 다시 간과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이급배의 의논에 따랐다. 원악 향리는 악한 일을 하던 지방관세의 아들이다. 경국대전에 보면 수령을 조종 농락하여 권력을 제 마음대로 부려 폐단을 일으키는 자이다. 뇌물을 받고 부역을 불공평하게 하는 자, 세금을 수납할 때 지나치게 징수하여 남용하는 자, 양민을 불법으로 끌어다 남몰래 부려먹는 자 등이라고 하였다. 유향소는 여말 선초에 지방 수령의 정치를 돕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기관이다. 나라의 정령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향리의 횡포를 막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도와주었다. 사심관은 고려 때 서울에 있으면서 고향의 일에 참섭하던 벼슬아치다. 현벌하고 문벌 있는 집안 사람을 그 고을의 기인과 주민들이 추천으로 왕이 그 고을의 인구에 따라 둘 또는 넷을 임명하였다. 그 고을의 백성을 대표하고 인물을 평론하며 부역을 고르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임무가 있었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3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안윤손이 와서 아뢰기를 구치용에 이른 장호에 관계되니 외방에 부처하소사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양순경 사관원 정은 민효증이 구치용의 주의를 더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담양부사 남계당 대구부사 임수창 부평부사 민효남은
근면하고 근신하게 공부를 봉행하여 다스린 공효가 있습니다. 남양부사 최신도는 태만하의 이를 보살피지 않고 공주 목사 이숙생은 깨끗하고 바르지 않아 백성을 다스리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남계당 임수창 민효남은 승서하되 자궁하지 않은 자는 한 작업을 더 하고 최신도 이숙생은 파출하라고 명하였다. 성교시로 165권 성종 15년 4월 2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창조의 죄수인 학생 변석령은 장모 막비와 간통하였으므로 공문 받았는데 고신을 6차례 바꿔서 승복하였고 막비는 13차례 고신하여도 승복하지 않고 중학초와 간통하여 임신하였다 공초하고서 죽었으니 정상이 의사에 관계되므로 사죄로 논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변성령이 이미 성복하였으므로 율문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하겠으나 막비는 장신을 13차례 받고도 승복하지 않고 죽었으므로 이것이 의심스러우니 다시 학초를 구문하여 하나로 규결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막비는 매를 참고 죽었더라도 변성령이 이미 성복하였으니 율문에 따라 주의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변성령의 일은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니고 막비의 지아비의 아우 정질이 억척하여 고장을 낸 것이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변성령이 장신을 6차례까지 바꿔서야 승복하였으니 아마도 거짓으로 승복한 것일 것입니다. 참으로 간통하였다면 막배가 어찌 장신을 13차례나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이 애매한 데에 관계되므로 중한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홍이 의논하기를 변성령이 복조하기는 하였으나 장신을 6차례까지 하였으니 거짓으로 승복한 듯합니다. 또 막배가 승복하지 않고 죽었으니 다시 추국할 꽃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혹이니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변성령이 이미 승복하기는 하였으나 매를 맞고 승복한 것은 믿을 수 없는 듯하며 정들이 고장을 낸 데에도 그 일을 의심하였을 뿐이고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막비가 말하기를 변성령과 간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초와 간통하였다 하였는데 이제 막비는 이미 죽었고 학초도 승복하지 않으니 의혹임을 의심할 것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한다 하였으니 전석할 수는 없더라도 말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선정훈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막비는 13차례 형신하여도 죽을 때까지 성복하지 않았으므로 의혹인 듯하니 사형에 차는 것은 응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정상이 부실한 듯하나 사정에는 다 승복하였으며 또 이런 추악한 소리를 듣는 것도 스스로 얻은 것이다. 전석할 수 없으니 사형을 감하여 논제하라 하였다. 전석은 조금도 벌하지 않고 놓아줍니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권력부의 장사자는 정모 김씨가 노비를 합집하는 것을 원망하고 빼앗아 가지려고 꾀하여 실행하였다고 거짓 칭하여 임명서를 넣었는데 경국대전에 무릇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를 고발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하였으니 형조를 시켜 상복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천안에 부처한 이추를 놓아 보내라 하였다. 성교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세종 이전부터 국장에는 다 석시를 썼는데 세조께서 보편만을 쓰라고 유교하셨으니 그 검약을 승상하시는 뜻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미천한 자일지라도 그 무덤에 다 석시를 썼으니 산능에 보판만을 쓰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동지사 이극기 대선 노봉길이 대답하기를 한 명의 말이 옳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호로 결단할 수 없으니 여러 대신과 함께 의논하겠다 하였다. 성전시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김여석이 사헌부의 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임중이 수리도감의 낭청으로서 사사의 군인을 부려 소나무를 벤 것을 산지기와 군인이 다 승복하였는데 임중은 홀로 승복하지 않으니 청컨대 추신하게 하여 추국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인이 거짓으로 승복할 리가 없지 않다마는 임중이 거느리고 갔던 10여인이 다 군인인가 하자 김여석이 아뢰기를 그러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인을 데려갔으니 어찌 죄가 없겠는가 의금부로 옮겨서 추국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6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나라의 저축이 모자라서 올해의 경상으로 쓸 수량을 헤아리면 남는 곡식이 겨우 한두 달을 지탱하겠습니다 하였는데 김여석과 동부승지 성근이 이 계목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내년에도 못 미쳐서 국용이 떨어지면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니 직전, 공신전, 사사전은 곤도로 줄이고 종친의 반당의 채아 녹봉은 아주 폐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친의 반당의 채아 녹봉은 아주 폐지하도록 하라. 직전, 공신전은 국용이 모자라더라도 경감하기 어렵다. 사사전은 예전대로 반을 줄이는 것이었단가. 영돈용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는데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선왕의 능침이 있는 곳과 수륙사전 외의 사사전을 모두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심해 홍옥 연호가 의논하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하였다. 성조시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6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경국대전에 받은 자가 죽으면 고치지 못한다는 조문 안의 부모의 문기는 제한에 들지 않는다는 글은 삭제하는 것이었단가. 재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는데 정창손 한 명의 심해 홍옥 윤호 이세좌 이숙감이 의논하기를 받은 자가 죽으면 고치지 못한다는 조문은 수양, 시양 중에 혹 남에게 고쳐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인데 근래 관리가 부모의 노비도 이것에 의하여 결단하는 것은 입법의 본의가 아니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부모의 문기는 이 제한에 들지 않는다는 글을 삭제하였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서거정 허종 한칠애가 의논하기를 부모가 살아있고 친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죽었던 노비를 부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한 집안을 조종하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지 않게 되므로 옳지 않은 듯 합니다만 부모가 친자식이 죽은 뒤에 애증에 끌리거나 참관 때문에 도리어 어겨서 도로 빼앗는다면 이는 부모의 그런 명령이므로 또한 죄다 다를 수 없으니 부득이 고쳐야 할 형세가 있으면 관가에 고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상 등의 의논은 이미 부모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한 집안을 조종하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서 또 부모의 그런 명령이므로 죄다 따를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 어찌하여 그 말이 서로 어긋나는가 하였다. 서거정 등이 아뢰기를 조종하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기는 하나 부모가 쉽사리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까닭에 그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은 받은 자가 살아있으면 모르거니와 죽은 뒤에 고치면 죽은 자의 자녀가 불쌍하다는 것이다 하자 모두 함께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경국대전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제한에 들지 않는다는 글을 삭제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다 하였다. 수양은 자손이 없고 형제간에도 자손이 없는 경우에 동성, 이성에 관계없이 3세 전의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 자기 성을 주어 양대로 삼는 것이다. 시양은 양사자할 목적이 아니면서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거두어 기르던 일이다. 수양은 자식이 없는 경우이나 시양은 자식이 있더라도 남의 귀한 자식을 대신 길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참가는 참수하여 이간합니다. 성조시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6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6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이육을 통정대부 형조참의로 임수창을 통정대부 공조참의로 변수를 통정대부 병조참지로 유윤겸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강거효를 중직대부 사헌부 지비로
정이교를 성이랑 수 사헌부 지평으로 최한한을 선교랑 사관은 정헌으로 최호원을 통정대부 대구 부사로 성숙을 절충장군 첨지 중추 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구부사 임수창 부평부사 민효남 담양부사 남계당에게 하서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백성의 이해는 수령의 현부에 달려 있으므로 승출하여 권징하는 것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의정부에 의논하니 다들 그대들이 건면하고 근신하게 공무를 봉행한다 하게 특별히 임수창에게 공조 참의를 제수하고 민효남에게 상의원 정을 제수하며 남계당에게 한 작업을 더하니 그대들은 이를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의기를 본원은 맡긴 직책이 이 출납임으로 일의 대수를 막론하고 다 그쳐서 아뢰는데 이제 수리 도감 제조가 낭청을 재짓게 관한 일을 본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아뢰었으니 대체에 있어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수리도감은 이런 내가 잘 아는데 일마다 반드시 승정원을 거쳐서 아뢰면 아마도 더뎌지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제조 사원이 있으니 어찌 아랠 수 없는 이를 아뢰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9일 을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9일 을휴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9일 을휴 세 번째 기사 병주의 전제하기를 도화서별제 최경은 화격이 정묘하니 녹직에 승수하여 뒷사람을 권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9일 을휴 네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이계동에게 하서하기를 이번에 온 요광 등은 틀림없이 중국인이므로 이미 요동으로 보냈지만 유능파지 등은 중국인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굳이 공초를 받고 보내어 변방의 말썽을 만들겠는가. 그 본주인이 쫓아와 찾는 자는 변통하여 말해서 돌려쓰고 쫓아와 찾지 않는 자는 올려보내도록 하라. 지난 정유년 이등량이 본도의 관찰사가 되어 떠날 즈음에 중국인을 요동으로 보내는 일을 계품하기에 내가 본부하기를 전에 살던 마을의 이름과 부모의 성명을 분명히 말하여 중국인이라는 것의 의심 없는 자는 올려보내고 부모와 고향을 모르므로 중국인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자는 올려보내지 말라 하였고 또 무술년 정난종이 본도의 병사이었을 때 잡혀갔던 사람이 도망하여 온 연유를 치게 하였는데 회유하기를 이 일은 처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일체 돌려주면 의리에 걸릴 듯하고 다 요동으로 보낸다면 변방의 말썽이 당장에 일어날 것이니 요는 임시하여 알맞게 처리하기에 달려있다 하였다. 경은 이 전후에 하유한 말의 뜻을 살피고 뒤에 도망하여 온 자가 있거든 그 부모와 전에 살던 마을의 이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아는지 시험하고 그 근본을 밝혀 마땅한 대로 처리하여 의리에 어그러지지 않고 저들에게 원망이 없게 하되 삼가서 드러내지 말고 고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29일 을휴 다섯 번째 기사 부사역 마현손이 와서 아뢰기를 부령 청암리에서 달아난 동산의 외사촌 이달생이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동산 등이 지금 허수라 땅에 왔는데 어버이를 생각하는 뜻이 있고 또 어유소가 어루만져 돌볼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에 불러서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년 부사 이상과 어유소를 불러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창순 한 명의 연필상 어유소가 의논하기를 청암리 사람들이 이제 도망하여 있기는 하나 본토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상정인데 더구나 친척들이 여기에 있으니 어찌 무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 있는 허수라 땅은 우리나라의 지경이니 저들은 국가에서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엿볼 것입니다.
저들이 어루만져 안정시키려는 뜻을 알면 반드시 돌아올 형세이니 저들의 친척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을 가려보내어 국가에서 후하게 대우하는 뜻을 타일러서 귀순하여 오게 하소서 하고 홍흥 윤호는 의논하기를 절도사에게 하유하시어 반복하여 타일러서 불러오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과연 일달생의 말과 같다면 지금이 기순시킬 기회이니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도사에게 하유하시어 친척 가운데서 이를 아는 자를 가려보내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돌아온 사람들은 예전처럼 편안하게 어루만져 살게 하였거니와 내일이 온다면 국가에서 반드시 전일의 죄를 추론하지 않고 처음처럼 대우할 것이다 하게 하여 이렇게 타일러서 불러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달생이 위임받아 와서 계달한 것은 그 뜻이 가상합니다. 포장하고 위로하여 보내어 청암리에 향화한 사람들이 듣게 하면 이로 말미암아 동산등에게 전하여 듣게 하여서 동산등이 허무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니 이것도 한 기회입니다 하고 전교하기를 이 일을 절도사가 몰랐다면 모르거니와 알고도 아뢰지 않았다면 옳지 않다. 내가 이달생을 논사하고 유서를 가지고 가서 저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려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자 정창선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65번 성종 15년 4월 29일 을요 여섯 번째 기사 광년루 앞에 있는 가가에 불이 났는데 전교하기를 이것은 작은 재앙일 뿐이다. 정묘의 각처로 말하면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므로 관리가 불을 조심하나 외방의 진전 능침으로 말하면 불을 금지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니 이 뜻으로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가가는 가건물을 말한다. 선조실록 165원 성종 15년 4월 3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동산 등이 돌아오고자 하는 일을 이달생이 절도사에게 고하지 않고 곧바로 마연손에게 와서 고한 것은 그 뜻이 상을 바라는 것일 터인데 이제 그 말한 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잘 알지 못하고 바로 상 주면 그 후에 패단은 장차 변장에게 고하지 않고 어지러이 곧바로 아래기에 이를 것입니다. 또 이달생이 참으로 저들의 친척이라면 달아났을 때와 돌아오려 할 때에 다 그 모의를 함께 하고서 후한상을 받으려는 것이므로 이것은 국가가 이 사람의 술수 가운데 빠지는 것이니 이 달생을 씻겨 저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한 뒤에 상을 내리소사니 전교하기를 이 달생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는가 상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일 성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안윤손이와 쌀에기를 권중계 강한 정윤증은 수리도감 낭청으로서 모두 소용하라고 명하시었는데 권중계 강안은 서반직에 제수하고 정윤증에게만 사원서 0을 제수하였습니다. 이는 이조 정랑 이복선의 사촌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년부의 일은 다스리는 관청이 아닙니다.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급을 올려서 쓸 필요가 없는데 첨정 신종흡을 사제감 부정으로 올려서 제수하였으니 이는 이조정랑 기찬의 삼촌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피를 가리지 않고 두 사람의 직임을 제수하였으니 청컨대 이조의 관리를 공문하고 아울러 정윤증 등의 직임을 바꾸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제수된 직책을 추환할 수는 없으니 이조의 관리를 공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일 정야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승전 환관은 명령을 출납하므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않은데 김효광, 조진, 엄용선은 모두 지금 늙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담당할 만한 자를 얻어 학청을 설치하여 교육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심행이 있고 그를 해득할 만한 자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2번이나 여러 도의 유시를 내렸으나 한 군데도 찾아서 아랜 데가 없습니다. 지금의 소환 중에 박앤손의 무리는 상당히 영리하니 김효광의 무리를 따라서 공사를 출입하게 한다면 그의 점차로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비록 쓸만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견제를 당하여 스스로 상달하지 못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것을 다시 여러도에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호주의 전교하기를 공신전 별사전의 세는 반을 거두고 직전의 세는 전부 거두고 공신 및 종친 의빈의 반당 채하는 영구히 혁파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경상도 고령현에 사는 학생 박윤징이 입거하기를 꺼려서 목매어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입거는 나라의 부득이한 일이므로 옮겨간 후에 위로하고 무마하는 방도에 있어 또한 곡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백성들은 옮겨가기를 꺼려서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자살까지 합니다. 만일 호수가 죽었다 하여 한 집안의 인정을 아울러 압송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을 본받는 자가 많아져서 형사가 장차 금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위에 목매어 자살한 집은 정준을 물론하고 아울러 입송시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김질이 아뢰기를 신종흡은 첨정으로 부정을 제수했으니 이는 정사품을 넘어 삼품으로 승진시킨 것인데 외람함이 막심합니다. 청간대 고쳐 바로잡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질이 또 아뢰기를 정윤증은 본래 군직이었으므로 지금 군직으로 승진하여 제수했어야 할 것인데 다만 이조 낭청의 족친이라 하여 동반으로 옮겨 제수하였으니 대단히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와 병조에서 승전하여 서용하였으니 진실로 무방하다 하였다. 김질이 또 아뢰기를 대구부사 임수창과 부평부사 민효남이 만약 고구를 잘 다스렸으면 마땅히 그 직임에 그대로 두고 별도로 보상을 더하여 한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받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성진시켜 경직으로 옮겼는데 농사때를 다행하여 신임과 구임이 교대함에 어찌 민폐가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진이를 포상하면 반드시 이같이 하여야만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3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분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덤원 정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3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나라의 사유에는 염치가 그 두 가지를 차지하는데 선비된 자가 염치가 없다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다. 옛날 훌륭하게 다스려진 시대에 조정에서는 예양의 풍속을 승상하고 군현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관리가 없었는데 숙계에 이르러서 사람의 마음이 옛날과 같지 아니하여 강상이 해이해지고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며 사유가 무너져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염치의 도리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즉위하면서부터 과거의 궤도를 살피고 복철을 연구하여 권징의 방법을 여러 번 계책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문병의 막힘이 말리나 먼 것 같은데 여러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 모두 살필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수령들이 탐욕스러움과 청량함은 백성들의 예의에 관계됨을 얼마 전 의정부의 자문하에 아는 대로 정벌하여 알리게 하였더니 우리인 공주목사 이숙생 용리인 남양부사 최신도를 적발하여 쫓아냈었고 염리인 담양부사 남계당 대구부사 임수창 부평부사 민효남을 찾아내어 승진시켰다. 지금 강릉부사 구치홍은 만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공탕의 물건만 긁어 모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웃 고을의 물품까지도 색출하여 바리바리 싣고 왔으니 그 탐욕스러움이 막심하였다. 그런데 수령과 만호들은 백성의 고형을 거두어 구치홍을 대접해 보냈다 하니 이 또한 뇌물을 주고받는 무리이므로 아울러 죄를 과하고 파직시켰다. 나의 이번 처사는 어찌 믿고 사랑함이 게재되었는가? 부득이하여서 했을 따름이니 이러한 뜻으로 중회에 효유하라 하였다.
사유는 예의, 염치를 일컫는 말이다. 숙교는 말세를 말한다. 복철은 엎어진 수레바퀴, 즉 예사람이 실패한 자취를 뜻하는 말이다. 문병은 임금이 조회 때에 있는 장소로서 정문과 그 안에 설치한 병풍 사이를 이르는데 여기에서는 임금과 신하 사이를 뜻한다. 정별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밝혀냄을 이릅니다. 공탕은 관용 창고이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3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그의 손자 한경기를 위하여 법첩을 인쇄하기를 청하면서 문종의 어필과 조학사의 진필을 바쳤다. 전교하기를 문종이 쓴 글씨를 외관에 놓아두면 마땅하지 아니하니 내가 마땅히 내부에 두겠으며 법첩은 인쇄하여 주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명회는 그 손자에게 서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법첩을 를 청하였으니 그 경솔하고 번거롭게 한 것만도 이미 부당한 처사인데 또한 임금이 좋아하는 저명한 사람의 서찰에다 법책까지 바쳐서 임금의 비위를 맞추었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라고 하겠는가. 한명에는 일찍이 어서를 사사를 인쇄하여 집집마다 병풍과 족자를 만들게 하여 건시들이 다투어 거두어 들였는데 임금이 좋아하면 한명회가 유도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진공이 경복궁에 나아가 양전에 문안하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단양절이라 하여 향온을 바쳤는데 단양절 지금 검주를 행하는데 내가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마땅히 제지하였을 것이나 이미 가져온 것이니 무리 질 수도 없다. 이것을 가지고 어가를 따라온 종제, 제장, 대간과 홍문관원을 대접하도록 하라 하였다. 단양절은 단오절이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안윤손이 와서 아뢰기를 정년증을 동반직에 사용한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신준이 하직하고 이어 아뢰기를 본도의 수령은 대부분 무신을 보내는데 무신은 비록 궁검의 기술은 능하지만 백성을 다스리면 어두워서 그 방법을 모릅니다. 육진의 부사들이 이미 무신이니 그 판관들은 연수한 문관을 차견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정이교가 아뢰기를 지금 공신전 직전의 새는 모두 관에서 징수하면서 사사전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신은 사람들이 성상께서 중도를 보호함이 사대부보다 지나치다고 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중들이 비록 머리를 깎았으나 역시 나의 백성이다. 어찌 그 전지만을 바라보며 사는가. 반드시 갑자기 징수하게 되면 혹시 일어나서 도둑이 될까 염려된다. 또 나는 본시 이단을 믿지 아니하는데 누가 중도를 보호한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대사관 유윤겸이 아뢰기를 지금 이미 형편으로 인하여 직전과 공신전에서 조세를 징수했으니 사사전도 마땅히 곤도로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사사전을 둔 것은 조정도의 법이니 진시로 졸지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대간의 말은 나라의 용도가 족하여질 때까지 임시로 징수하자는 것입니다. 하고 지사 허종은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조짐을 막자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는 불교를 좋아하지 않은데 무슨 조짐이 있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태종의 초년에는 사사전을 협파했으나 말년에 가서는 개경사를 세웠으므로 지금 대간의 말은 그 조짐을 염려한 것입니다. 하고 정이교는 말하기를 신들은 진시로 성상께서 불교를 믿지 아니함을 알고 있지만 다만 소민들이 주상께서 불교를 믿는다고 할까 염려되어 그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행대비께서 항상 나에게 불교를 믿지 않는다고 원망하였고 또 나는 직접 유교를 들었으므로 차마 졸지의 개혁을 하지 못한다 하였다.
우부승기 김종직이 아래기래 고려 태조는 여러 고을에 영을 내려 공변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 향리들의 불법을 규철하였으므로 간사한 아전이 저절로 없어졌는데 500년간의 풍화를 유지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의 난리 후부터 유향소가 혁파되자 간악한 아전들이 불의를 자행하면서 건국한 지 100년도 못 되어 풍속이 쇠퇴해졌습니다. 열집이 사는 마을에도 반드시 충신이 있다고 하는데 한골이 아무리 적다 하나 어찌 한골이 착한 선비가 없겠습니까? 청건대 다시 유양소를 설립하여 향풍을 규철하게 하소서하고 홍응은 말하기를 유양소는 고려때의 사신관인데 다시 세움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수령을 가리고자 해도 오히려 알맞은 자를 얻지 못하는 이 향중을 교찰하는데 어찌 알맞는 자를 얻기가 쉽겠는가? 시골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면 나라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나는 이것을 근심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조 15년 5월 7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66권 성조 15년 5월 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세조조에는 문신 5, 6명을 택하여 스승을 삼고 무신들을 분속시켜 교육을 받게 할 비록 직분이 높은 자라도 배우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문을 파서는 갑사라도 또한 글을 읽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이 습진함을 보건대 앉고 일어나고 물론 나아가고 물러가면서 절도를 잊고 있으니 이는 진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임금이 이르기를 무신이 문신에게 배우러 가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무신끼리 서로 스승을 삼으면 그를 해득하는 자가 없는데 그 때문에 무인들은 항상 그를 알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근심이 된다. 세조 때의 무신이 그를 배운 일기를 상고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알타리 정라오 등 4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대루 원기를 직접 써서 승정원 벽에 붙이고자 하는데 다만 사람들이 내가 제주를 과시한다 할까 두렵다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이는 경계하기 위한 글이니 비록 손수 써서 신하에게 준들 무슨 방해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손수 쓴 대루 원기를 승정원에 내리고 인하에 전교하기를 경등은 나의 글씨를 보지 말고 다만 그 내용을 보라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장의사, 대자사, 강림사의 전설은 관에서 3분의 1을 징수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1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조맹부의 진본 글씨를 구하라고 명하니 달승군 서거장이 병풍 한 벌을 바치고 행사직 김유가 족자 한 축을 바쳤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1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중국인 나이글을 석방하여 보내기를 개청하니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연필상 연호는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김 파을대는 나이그가 우리 경내에 들어온 것을 안 다음에는 반드시 찾으러 올 것이니 우선 너물로 두고 놓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나이그는 그의 처자를 죽이고 김 파을대와 싸우다가 도망하여 왔으니 이는 실로 이리처럼 강포한 죄를 지은 자이다. 지금 만일 돌려보내면 김파을대는 반드시 이를 죽일 것인데 그 죽일 줄을 알고서 돌려보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돌려주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의정부 영도령 이상 및 병조에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정장손이 의논하기를 이 앞서 돌려보내는 것이 한 번이 아니었고 이는 4대의 의리이므로 이리 순조롭고 이치에 바란 것인데 어찌 야인이 원망함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연호는 의논하기를 김파을대가 추적하여 찾아온다면 그때 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오래도록 경내에 머물러 두었으니 돌려주면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심해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중국인 창수 배하가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만약 김바을대에게 돌려주었다는 일을 말한다면 중국에서 반드시 견책이 있을 것이니 그냥 놓아보냄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나이거는 김파을대의 집에서 15년을 역사했는데 만일 김파을대가 찾으러 와도 주지 아니하면 그건 반드시 유감이 생길 것입니다. 나이거의 죽음은 작은 일이고 변경의 현단은 큰 일입니다. 이는 생각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우선 머물러 두었다가 김파을대가 찾으러 오기를 기다려서 내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랜 바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야인은 혹시 우리 성 밑에서 사는 자이거나 혹은 우리나라에 기순한 자의 노비가 도망하여 온다면 부득이 돌려주어야 하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야인들이 우리나라에 기순한 보람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나이거의 주인 김바을대는 하동량에 살고 있어 우리의 변경과 거리가 머니 그 효순 여부를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는 이와 같이 도망해 온 자는 절도사로 하여금 적당한 데에 따라 처리하게 했으니 이것 또한 전례에 의하여 시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또 니마차는 제성 올적합 중에서 가장 강하여 자주 변경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창수 배하도 절도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김경광 한칠에는 의논하기를 전에 도주하여 온 자들이 틀림없이 중국인이라면 놓아보내는 것이 전례이니 나이거도 놓아보냄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고 이의극정 김자정 권정 변수는 의논하기를 전에 도망하여 왔던 요광 등을 야인들이 추적하여 와서 돌려줄 것을 청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원망함이 적지 아니한데 지금 또 나이거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원한이 더욱 깊어져서 변경의 현단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거의 주인이 만일 찾으러 온다면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창수 등을 놓아보냄이 의아스럽다면 창수도 보내지 말고 다른 도에 유치시킴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인데 전교하기를 예조에서 아랜대로 놓아보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0일 모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이보다 앞서 상서의 율리어 격팔 상생법을 강화했는데 임금이 본원을 찾아 규명하고자 하여 김은기에게 명하여 율리어 신설을 진강하게 하였다. 이날 조강이 끝난 뒤에 김은기가 진강하니 임금이 여러 번 그 뜻을 물었는데 김은기는 구체적인 말로서 대답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2일 모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다가 임금은 임금 노릇하기 어렵고 신하는 신하 노릇하기 어렵다고 한 구절에 이르러 시간간 안침이 아뢰기를 이 몇 가지 말은 실로 임금 노릇하고 신하 노릇하는 중요한 도리입니다. 임금 노릇함을 쉽게 여기지 말고 항상 경계함이 있어야 하고 신하도 신하 노릇함을 쉽게 여기지 말고 그 직분 다하기를 생각하면 국가의 다스림은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안년손이와 사례기를 나라의 경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신전과 직전의 1만 여길의 조세를 관에서 징수하면서 사사전의 세는 다만 대자사, 장의사, 강림사만 3분의 1을 감하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하는데 대체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사사전은 선왕이 모두 중하게 여긴 것이어서 경솔하게 헐파할 수 없다. 그래서 다만 세 사전만을 감한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부대사 노공필이 차자를 올리기를 공신종과 직전한 선왕께서 선비를 권장하고 공로에 보답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오늘날 이를 감한 것이 어찌 하고 싶어서였겠습니까? 오로지 나라의 경비가 부족함으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경비가 부족하면 마땅히 먼저 경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드는 비용으로서는 사사전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수는 1만 여결이나 되니 그 세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저 마음을 쓰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사람에게서 다스림을 받는 자는 사람을 먹여 살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먹여줍니다. 그래서 공이 나라에 있으면 먹여지고 공이 백성에게 있으면 먹여지는 것인데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중들은 백성에게 공이 있습니까? 나라에 공이 있습니까? 만약 나라에나 백성에 공이 없다면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백성이나 나라에 공이 있으면서 오히려 먹여 살리지 못하는 형편인데 백성에게나 나라에 공이 없으면서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사사전이 선왕 때 있었던 일이라 가벼이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공신전이라 직전만은 선왕께서 설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중들이 춥고 배고프기 때문에 가벼이 겸하지 못한다면 새가 없는 모든 절에까지 두루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부처를 믿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같은 행사를 본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성의의 소재를 알 것이며 천년의 후세에 또한 어찌 이를 거론할 자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과단성 있게 조처하여 사사전을 모두 개혁해서 경비를 보충하고 백성의 의혹을 풀어 후세의 빈축을 막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황덕현과 임원이 고총을 파서 은기, 유기 등을 얻어 몰래 본가로 보냈는데 일이 탄로되어 도망하였으므로 그 직첩을 거두고 작물 안에 기록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임언이 그의 죄가 아님을 신소하였다. 전교하기를 임원이 죄를 짓고 도망하여 숨었다가 이를 무마냐라 하려고 신소하였으니 매우 부당한 짓이다. 공문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고총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상존을 가선대부 병조 참판으로 이공을 가선대부 한승부 의원으로 이예견을 봉직량 사헌부 지평으로 김자정을 가선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유지를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김지경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성임을 정헌대부 첨지중추부사로 김의동을 동정대부 연안도후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5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김여석을 보내어 경복궁에 나아가 양전에게 문안하게 하였다. 상전 연덕생이 사약을 시켜 대답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듣고 정교하기를 나는 조정의 관리에게는 비록 지위가 낮더라도 오히려 예로서 대하는데 하물며 도승지가 왕명을 받들고 간 것이겠는가. 연덕생을 치고 가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환시를 억제함에 있어 비록 연로하고 계급이 높은 자라도 조금만 허물이 있으면 문득 죄를 가하여 그 문책을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상전은 내시부의 정사푼 벼슬이다. 전명을 맡았다. 사약은 액정설에 딸린 벼슬이다. 대전 및 각 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 노공필이 차자를 올리기를 사사전은 당연히 고쳐져야 합니다. 하물며 지금 경비가 넉넉하지 못하여 공신조가 직전은 한결같이 감하면서 사사전만은 옛날 그대로 개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대부를 대함이 도리어 중들을 대하는 것만 못하여 사체가 적당함을 잃고 있으니 이것이 신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중회에서 그것을 들은 자는 반드시 이르기를 공신은 일찍이 국가의 홀노가 있고 경사대부는 천직을 다스리는데 참여하는 자인데도 오히려 그 녹봉을 감손당하고 있는데 사사전만은 특별히 감손하지 않았으니 전하께서 불교에 현혹되지 않았다 함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사관이 기록하기를 모년 모월 모일에 나라의 용도가 넉넉지 못하여 공신된 직전은 감수하면서 사사전만은 옛날 그대로 두었다고 할 것인데 천년의 훗날 전하를 어떻게 평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등은 간절하게 간하기를 맞이 아니합니다.
삼가 바르건대 쾌히 결정하여 의심하지 마시고 빨리 사사전을 혁파하여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노광필이 사사전을 옛날과 같이 수세함은 옳지 않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시독관 박문관이 아뢰기를 부장은 엄직이 있는 관원이라야 하는데 서경을 하지 아니하니 옳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장은 중한 지책이므로 선택하여 등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영사 심혜는 이르기를 부장과 선정관은 세조께서 그 임무를 중하게 여겼으므로 특별히 음직이 있는 자로 하였게 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음직이 없어도 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왕께서 정해준 제도이니 경솔하게 고칠 수 없다. 다시 논의함이 좋겠다 하였다. 박문관이 말하기를 경영관에게는 음직이 없어 도리어 부장만 가지 못하니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혼문관에는 내가 중히 여기는데 음관이 없으니 과연 적당하지 못하다. 또한 논의함이 마땅하다 하였다.